안녕하세요. 문과생 토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유아트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트는 대표적인 비동기 통신입니다. 비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의 반대말이죠. 동기 통신은 클럭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상상하고 이 영상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동기통신. 근데 비동기통신은 어떤 모양일까요? Steak? Yes. 비동기통신은 내가 던진다, 내가 보낸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게 나오고요. 이거는 클락하고 상관없고 던지는 그런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속도 맞추는 거를 보드 레이트 같은 것으로 맞춰줍니다.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통신은 옛날부터 써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청에서 문서를 내려보내면 그 문서에 대해서 답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 비동기 통신입니다. 즉 시간을 맞춰 가지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비동기 통신인 봉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불꽃을 가지고 평화냐 아니면 적군과의 전쟁이 일어났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비동기 통신으로 우리는 봉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비동기 통신이죠. 자, 그러면 유아트라고 하는 직렬의 통신 규약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원리하고요. 유아트의 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트는요, 유니버셜, 범용, 널리 쓰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입니다. 즉 클럭하고 상관없는 통신입니다. 리시버 트랜스미터, 즉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통신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 즉 보내는 쪽이 있고요. 리시버, 즉 받는 쪽이 있습니다. 보내는 쪽, 받는 쪽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시리얼, 선으로 연결이 된 그러한 통신입니다. 유아트는 매우 간단하며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두 개의 전선만 사용합니다. 하나, 둘. 이쪽 입장에서는 보내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이쪽 입장에서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은 접지가 필요합니다. 직렬통신 이외에 병렬통신이 있는데요. 병렬통신은 하이, 하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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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로 이렇게 여러 개의 전선을 써서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병렬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유아트는 직렬통신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선을 쓰는 것을 대폭 줄인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한 번에 쫙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이 유아트의 직렬통신입니다. 유아트에는 한쪽에서는 보내기만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심플렉스 방식, 단방향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쪽에서 보낸 다음에 다른 쪽에서 그걸 확인하고 다른 쪽에서 다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반이중 방식. 아까 보셨던 선수가 공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요런 게 이제 아마도 반이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 듀플렉스는 보내고 1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서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동기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놀고 있을 때는 1을 줍니다. 즉 아이들이었을 때는 1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통신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스타트 비트로 0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거를 데이터 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스탑 비트로 1을 줍니다. 쉬는 것도 1이고 스탑하는 것도 1입니다. 그러고 나서 쉽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다시 또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0을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비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비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봉화에서 봤듯이 한 개였을 때는 평화롭다, 5개였을 때는 싸우고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010101이라는 숫자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ASCII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ASCII 가지고는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도 있고요. 비동기 통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둘 사이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 선수가 쌩 하고 던지면 꼬마가 못 받겠죠. 꼬마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던져야 되겠죠.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 비동기 통신을 하려면 둘 사이에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보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도라고 하시는 분께서 만드신 비율입니다. 9600, 2400, 이런 식으로 초당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초당 9600개? 어마무시하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패러티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유의어로 컨퍼머티, 니어니스 이런 뜻하고 되게 유사한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찾아본 우리 단어가 뭐냐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통신이나 문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잘라서 서로 하나씩 나눴다가 둘을 이렇게 맞춰보는 이런 부합의 과정들을 거쳤었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비동기 통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와 같은 비동기 통신은 스탑 비트를 한쪽으로 옮기고 요 사이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맞춰주는 패러티 비트를 요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 패러티 비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가 있습니다. 짝수 쪽으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111 1이 몇 개냐? 1이 하나, 둘, 셋, 넷 짝수잖아요. 그러면 짝수 패러티로는 0이 됩니다. 그런데 1111 근데 홀수 패러티에서는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1을 써줍니다. 그래서 짝수 패러티에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0을 적어주고, 홀수 패러티에서는 1111 1이 되게 1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그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수단으로 하나의 패러티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패러티 비트입니다. 통신 시작, 데이터, 통신 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스톱 비트도 한 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1과 2분의 1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MSB와 LSB입니다. MSB는 Most Significant Bit고요. 그 다음에 LSB는 Least Significant Bit입니다. MSB라고 하면 Most Significant, 매우 특출한 그런 비트, 매우 중요한 그런 비트입니다. 왜 앞에 비트가 중요하냐면 이 비트가 만약에 통신에서 소실됐어요. 아니면 틀리게 갔어요. 그러면 앞에 1에서 0으로만 바뀌어서 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은행이에요. 돈 정보를 보내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쪽을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오류 가능성이 높아서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비동기 통신에서 데이터를 보낼 땐 LSB 오더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10011 이라고 하는 것이 LSB 오더는 1100101 1100101 이렇게 LSB 오더로 바꿔서 LSB 오더를 여기에다 놓고 이것을 데이터로 전송을 합니다. 83이라고 하는 10진수는 16진수로 53이고요.
53은 이진수로 1010011인데 LSB 오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File, New, 보드 셀렉터를 열고요. F411 열고 Next.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은 UART 1 of 2 Finish. 인덱스 닫고 윈도우 퍼스펙티브 디버그 고 소스 에이다시. 이번에는 UART를 구성하는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UART에 접근하고 UART를 사용하여 일부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라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에 보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UART를 찾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UART1, UART6이 있습니다. UART1, UART6 이렇게 있고 UART1하고 UART6는 APB2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UART2는 APB1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UART2를 사용할 거고요. APB1에 붙어 있습니다. 종종 UART1은 디버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USART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동기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USART2를 사용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APB1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PB1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록부로 이동한 다음 USART에 해당하는 비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보셨듯이 Enable Register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데이터 시트고요. 참고서 레퍼런스 매뉴얼로 이동해서 Enable Register로 이동합니다. RCC APB1 Peripheral Clock Enable Register를 찾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합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것은 되돌림 값은 00000000입니다. 다 0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워드, 하프워드, 바이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USART2에 해당되는 비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USART2에 해당되는 비트죠. 17번입니다. 이 부분을 1로 해줘야 USART2 클럭이 enable 됩니다. 따라서 000 여기가 1이니까 2가 되고요. 0000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USART로 이동을 해서 USART와 관련된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는 USART 관련된 레지스터로 이동을 해서 여러가지 등록부들을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USART를 다룰 때 전송 속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보드 레이트라고 불렸던 것이죠. 보드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리시버하고 트랜스미터 사이에 전송 속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7비트나 8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데이터 크기와 같은 것도 설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정지 비트도 둘 거냐 안 둘 거냐, 둔다면 하나 둘 거냐 두 개 둘 거냐 아니면 1과 2분의 1을 둘 거냐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USART 레지스터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흐름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흐름 제어를 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플로우 컨트롤을 쓸 거냐 플로우 컨트롤을 안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USART로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레지스터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등록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상세하게 다 다뤄볼 게 아니라 속도인 보드 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할 건가 하는 컨트롤 레지스터 정도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레지스터 1, 컨트롤 레지스터 2, 컨트롤 레지스터 3 뭐 이런 되게 많은 컨트롤 레지스터 즉 제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보드 레이트 레지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지스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보율이라고 하는 것을 9600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트롤 레지스터 1이 있습니다. 우리는 컨트롤 레지스터 1을 통해 가지고 UART를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디세이블 비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참고서를 살펴보시면 비트별로 다양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설명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쓰는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2라고 적혀 있는데요. 비트 2는 Receiver Enable, 즉 통신기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2를 1로 해주면 Receiver is enabled, 통신기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은 TE라고 되어 있는데요. TE는 Transmitter Enable입니다. 즉 송신, 보내는 송신기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TE를 1로 놓으면 Transmitter is enabled, 송신기가 활성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USART Enable입니다. UE라고 해서 USART Enable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USART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0이면은요 UART Prescaler와 아웃풋은 Disabled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경우에는 UART Enabled 됩니다. 즉 UART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CR1 레지스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보낼 거기 때문에 보내는 Transmit Enable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비트인 Transmitter Enable을 1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UART Enabled라고 하는 것도 1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즉 송신 가능, UART 가능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 보고 가죠. 이번에는 컨트롤 레지스터 2입니다. 이 레지스터에서는 폴래리티, 클럭의 폴래리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 페이스 같은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탑 비트를 1 스탑 비트, 0.5 스탑 비트, 2 스탑 비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을 했을 경우에는 1.5 스탑 비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제에서 스탑 비트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지스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지 비트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UART CR2 레지스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어를 위해서 또 다른 레지스터는 CR3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에서는 흐름 제어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레지스터를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CR1 레지스터 하고요. 그 다음에 BRR 레지스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UART와 같은 페리페럴을 초기화할 때 Alternate Function, 대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포트 A의 2번입니다. 여기에 대체 기능으로서 USART2의 TX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것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UART는 General Purpose, 범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Special Purpose, 특별한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특별한 용도로 바꿔서 쓰겠다 라고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기능을 UART로 쓰겠다 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보듯이 PA2에 있었습니다. PA2에 있었으니까 0번부터 7번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것에서 UART2에 해당되니까 AF7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AFRL에서 AF7을 해줘야 됩니다. UART는 표준 GPIO는 아니고요. GPIO에 연결된 대체 기능입니다. UART라고 하면요, 대체 기능입니다. 타이머 1, 타이머 2, 타이머 3에서 5, 타이머 9에서 11, I2C 1에서 3번, SPI 1에서 4번, SPI 3번에서 5번, USART 1에서 2번, USART 6번, I2C, 예, 굉장히 많은 대체 기능들이 있습니다. AF7이 USART 1하고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F7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FRL이 있고요, AFRH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는 기준은요, 0번부터 7번 핀은 AFRL이고요, 8번부터 15번 핀은 AFRH입니다. 우리는 Alternate Function Register Low에 접근을 먼저 하고 거기에 있는 AF7을 활성화 시켜 줘야 합니다. 만약에 타이머를 쓴다, 타이머 1번이나 2번을 쓴다 라고 하면 AF1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AF1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있고요, 로우가 있습니다. 타이머 1, 타이머 2, 타이머 1, 타이머 2가 AF1, AF1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포트를 쓰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자,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릿말 부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UART를 초기화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UART에 대한 클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래서 UART가 APB1 버스 노선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봤듯이 여기 17번을 활성화시켜야 UART2 클럭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0002 0000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코드로 표현해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진수로 하면 비트 17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 그래서 20000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PA2를 USART 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USART가 실제로 PA2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PA2 한 다음에 PA2를 타고 있다가 대체 펑션을 거쳐 가지고 USART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보시면 PA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펑션으로 AF7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A2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A2를 USART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PA2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GPIO 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럭을 활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일반 GPIO의 클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게 이거고요. PA2죠. 그래서 GPIO A는 AHB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했던 RCC AHB1 ENR 1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GPIO A가 AHB1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PA2로 이동해서 대체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GPIO AFR의 지로, 이거는 low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AFRL입니다. 보시면 AFRL입니다. PA2였잖아요. 그러니까
핀 A의 두 번째니까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AFRL이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가야 low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0700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보시면 GPIO Alternate Function Low Register입니다. 여기에서 AF7을 설정을 해주려고 그러면 0111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0111 이러면 7이 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700이겠죠. 리셋 밸류가 0이니까 700 그래서 07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PIOA에서 AFRL에 해당되는 레지스터에서 0x700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AFR 하이 H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USART2의 경우에는 AFRL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번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GPIOA의 모드 레지스터에 가서 이것을 alternate function을 쓰겠다, 대체 기능을 쓰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기능을 설정합니다. 대체 기능은 보시다시피 10이 됩니다. alternate function mode. 그래서 PA2였기 때문에 PA2였죠. GPIO 포트 A의 2였습니다. PA2를 10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 2, 0,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000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0, 2, 0, 0 그래서 0x 00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개가 GPIO 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개를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UART를 자체 구성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초기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USART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보드 레이트, 즉 보율과 관련된 레지스터에 접근한 다음에 보드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R 보드 레이트 레지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만티사 값과 프랙션 값이 있습니다. div 언더바 만티사 그리고 div 언더바 프랙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을 위해서는 보드 레이트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BRR 레지스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값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 값은 UART div라고 하는 값인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v 만티사 값하고 div 프랙션 값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값을 계산할 때는 UART peripheral clocking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계산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트랜스밋 할 때 하고 리시브 할 때 이럴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가지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peripheral clock이 1600만 헤르츠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레이트는 9600 bps입니다. 초당 9600 비트씩입니다. 오버샘플링 by 16 값을 설정을 하면 558은 0이 됩니다. 그래서 9600은 1600만 나누기 8 곱하기 2 곱하기 USART di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600 곱하기 USART div는 1600만 나누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USART div는 1600만 나누기 8 곱하기 2 곱하기 960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04.17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습니다.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보면 value programmed in the baud rate register 라는 값을 보면 104.1875로 프로그램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desired는 9600 bps인데 실제로는 9598 bps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104.1875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04.1875죠. 이 값으로
여기에서 만티사 값과 프랙션 값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도 레퍼런스 매뉴얼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How to derive USAT div from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서에 보시면 div 프랙션은 이렇게 구하고 div 만티사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v 만티사 값은 68이 되고 div 프랙션 값은 3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MHz 9600bps 했을 때는 BRR 레지스터에 0x683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완료되면 제어 레지스터에 접근합니다. 자, USAT2라고 하는 USAT 통신의 CR1에 접근을 해서요, 거기에 TX를 활성화합니다. 자, 레퍼런스 매뉴얼 참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X가 여기에 있죠. 여기가 8입니다. 그래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가 다 0, 0, 0이 됩니다. 여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트랜스미터 이네이블입니다. 즉 여기를 1로 해줬기 때문에 트랜스미터 is enabled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트랜스밋만, 즉 송신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USAT 자체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T2를 활성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활성화해 줍니다. 이것은 보시면 0, 0, 0, 그 다음에 2입니다. 세 번째 USAT enable을 1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논리 연산자 이거를 써준 이유는 다른 것을 안 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USAT를 9600bps로 보드 레이트를 설정하고 USAT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USAT 프리퍼레이션 함수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드 레이트를 정해줬고요. 여기에서 트랜스밋 기능을 활성화시켰고요. 여기에서 USAT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위에 거를 기능을 안 건드리면서 아래 거의 기능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2를 넣어줘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또 처리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처리하는 이유는 가독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송신, 그 다음에 여기는 USAT를 활성화한다. 이런 것을 각각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상대방을 안 다치게 하는 이런 논리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USAT 초기화 함수를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거나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쓰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로 그냥 전송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전송해 갖고 테라텀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USAT 데이터 레지스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레지스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received 또는 transmitted, 받은 혹은 전송된 데이터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뭐 읽었으면 received가 될 거고 write to면 transmit가 되겠죠. 모드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근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이번 거는 다 작성을 한꺼번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송 버퍼, TX 버퍼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에서 확인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코드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동안은 중지시키는 코드입니다. USART2의 상태 레지스터를 보고 그것이 비어 있는지 상태 레지스터를 보고 여기에서 이 비트를 확인합니다. 0x0080이 됩니다. 이 코드는 본질적으로 TX 버퍼가 비어 있는 동안 여기에서 정지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R 레지스터에 접근합니다. 여기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적고요. 캐릭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송한 값입니다. 전송한 값과 FF는 전부가 다 1이죠. 1111, 1111 이렇게 됐을 때죠. 그러면 AND가 붙으면 앞에 것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캐릭터 값을 DR 레지스터에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를 메인 함수 위에다 올려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동작이 되죠. 그래서 위에 미리 알려줘서 메인 함수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두 개의 함수를 위에다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딜레이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인문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메인문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화해라. 그런 다음에 1이라면 다음 글자를 보내라. 그리고 10ms만큼 쉬어라 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을 메인문에다 넣어 주겠습니다. 메인문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뒷받침 부분이죠. 자, 이런 다음에 이것을 테라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while문 다음에 없구나. 죄송합니다. 요거를 안 해줬었네요. 온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네, 완료됐습니다. 아까 요걸 빼먹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라텀은 각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시리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테라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로 선택을 하고요. OK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요, 보드에서 트랜스미트 한 겁니다. PC로 전송한 겁니다. 송신한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